안녕하세요. 3ds max 자격증 취득 강좌 진행 강사 이대로입니다. 본 강좌는 2014년부로 크게 바뀐 3D max의 자격증 문항 내용과 그 내용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풀어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본 강좌는 2급과 1급으로 나뉘며 근본 강좌는 2급에 관련된 강좌입니다. 네, 2급 강좌의 학습 계획은 먼저 2급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장단점, 시험 절차와 유의사항, 문제 출제 유형, 문제풀이 관련한 유의사항 및 팁, 마지막으로 시험 관리 규정 및 FA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듣기 전에 먼저 3ds ma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기본 수준을 정해놓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맥스를 조금은 다룰 줄 알아야지 본 강좌를 들을 수가 있고, 설령 맥스에 대해서 초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런 기초가 없이 바로 이 강의를 들을 시에는 이해가 조금 덜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3ds max) 2급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한국 ATC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 및 관리를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오토데스크 사이에 있는 프로그램, 인벤터, 캐드, 맥스 등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협정을 해서 한국에서 일종의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교육 파트 쪽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ATC 센터에서 3ds max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한 자격증으로서 각급 교육기관, 즉 학교하고 직업훈련학교, 학원 등에서 학교 내의 그 교육생 및 기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자격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증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즉 컴퓨터에서 모든 시험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0% 실기 시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ATC 센터 홈페이지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게스트님 환영합니다. 로그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자, 시험 소개, 3D max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셔야지 시험 볼 때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 3ds max 2급 자격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국내 유일의 3D max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평가 잣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할 수도 있지만, 실상 포트폴리오는 이제 실무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자기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5%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입사 후에 일을 하는 모양을 보고 나서 알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3ds max 자격증은 적절한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2급 자격증이 1급 자격증의 내용과 약간 융합이 돼서요. 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워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건축 및 인테리어 중심의 시험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3D max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건축 인테리어 모델링 위주의 중심의 시험이 됐다 보니까
그 외적인 기능,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기타 여러 파티클 기능 등등의 이런 어려운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이펙트 분야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온 분야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펙트 부분들도 전부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광범위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건축과 인테리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건축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적어도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아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추세라고 할까요? 단점은 국가 자격 시험이 아닌 한국 ATC 센터에서 사설기관입니다. 국가의 공인기관이 아니에요. 사설 시험으로 공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자격 시험으로 만든다라고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 때는 국제 자격증이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자격증이 좀 세분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2급 자격증은 국제 자격증이 아닌 걸로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토데스크탑에서 직접 3D 맥스 관련된 출제 문제를 영문판 맥스 버전으로 시험을 내고 있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여기에 있나? 옛날 맥스에 연동돼서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공인 강사 자격증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기 이건 제가 조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 중에 생각난 거라서 어쨌든 그런 공적인 효력은 없다는 점, 그리고 장점이기도 장점이지만 단점으로서는 건축 인테리어 중심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 관련된 모델링 중심 외적으로는 시험 출제 경향이 거의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2급 자격증을 땄다 해서 맥스에 관련돼서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실무에서 맥스를 이미 쓰던 사람들이 2급에 와서 자격증을 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참 신기한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2급은 1급을 따기 위한 일종의 절차 같은 개념이에요. 2급하고 1급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1급이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2급을 따게 되면 1급은 같이 따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설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런지 좀 비쌉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고요. 괜히 좀 비싸다고 해서 한국 ATC 센터에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 절차 유의사항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홈페이지하고 맥스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출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맥스하고 실제 문제를 보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이렇다는 점. 스플라인이라 해서 스플라인 이용한 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관련된 모델링, 인테리어 도면을 임포트하고 그 도면 자체를 해독해서 모델링하는 문제, 외부 파일을 임포트 및 머지를 해서 당겨오는 문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질을 넣으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재질 이후 조명을 넣고 렌더링 설정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품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전에 1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2급 문제는 되게 간단한 모델링 형식으로 특정 모디파이, 특정한 그런 명령어만 쓰면 되는 문제였는데 요즘은 모델링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모델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풀이 관련돼서 이 전 강의, 즉 예전에 만들었던 1, 2급 강의는 회차별로 문제를 골라가면서 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지만 각 출제 유형별로 문제를 묶어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그쪽에 그 한국 ATC 센터에서 직접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전에는 스탠다드 재질을 통해서만 문제를 풀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2012년 버전의 문제에서는 VLA까지는 허용을 했었습니다. VLA 멘탈레이까지 허용을 하고 그 외의 렌더러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렌더러를 이용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표현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거기 때문에 어떠한 렌더를 사용하더라도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받았어요. 회신을요. 자,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보냈고 답변은, 자, 렌더링을 통한 이미지 구현을 과제로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렌더러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ATC 센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재질, 즉 기존에 VLA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 맥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풀이만 가능하신 분들, 그분들이 매핑을 쉽게 하시라고 스탠다드 재질에 대해서 매핑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VLA 재질, 실상 스탠다드 재질은 실무에서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VLA를 많이 사용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멘탈레이도 지금 넣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멘탈레이까지 넣게 되면 강의가 너무나 산으로 갈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이 두 재질 위주로 크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는 수준에서 진행할 건데, VLA는 약간의 설명,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내용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문제풀이 관련된 유의사항들, 이 유의사항은 시험 전과 후에 꼭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관리 규정 및 FAQ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요. 시험관리 규정은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밌는 부분은, 자, 맥스에서 어떤 CAD 도면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계산기를 사용할 경우가 생기는데, 계산기가 이쪽에서는 일단 허용이 되지 않는 걸로 현재 되어 있어요. 자, 주의사항에서 이게 나오죠. 3D Max 자격증 1, 2급 시험은 시험감독관의 입회하에 온라인으로 전송돼서 실시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중에 3D Max 소프트웨어와 도움말 시스템을 제외한 계산기, 책 또는 다른 컴퓨터 관련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쪽에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보이죠? 저 때는 이런 관련 규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하기나, 혹은 CAD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런 건 없었지만은 계산기를 가져오신 분들도 간혹 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꺼낼 수가 없으니까 맥스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기를 빼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시험관리 규정에서는 자,
자, 맥스의 2급 시험은 90분으로 하고 1급 시험은 120분으로 한다.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하죠. 100점 만점 중에 60점까지 합격한다. 60점 이상부터 합격합니다. 여기 나오죠. 90분 시험에 60점 만점. 그리고 은근히 중요한 응시료. 1급이네요. 네, 응시료는 7만원으로 정한다. ATC 자격시험 맥스 정시 시험은 분기별 2, 5, 8, 11월, 즉 2월, 5월, 8월, 11월 두 번째 주째 토요일 10시와 14시 1부, 2부입니다. 이게 10시에 시험을 보는 것을 1부라고 하고, 1부 시험 정원이 꽉 찼을 시에는 2부로 넘어갑니다. 2부는 없을 수는 있어요. 1부 시험에서 정원이 미달했을 시에는 1부 시험으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1부, 2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저쩐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ATC 자격시험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홈페이지 통해서 회원가입 후 시험 접수 가능합니다.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시험 접수는 시험 3일 전에까지만 가능합니다. 하루 전에 시험 접수하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접수 당일부터 시험일까지 수험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더불어 수험표를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시험이 불가능합니다. 응시 가능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반인들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로서 신분증의 효력을 가집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이러한 내용의 것이 있고요. 학생증은 안 되죠? 되네요. 학생증도요. 네, 학생분들은 학생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군복무 하시는 분들, 군인분들은 공무원증과 사관생도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과 기간 만료전 여권으로 응시가 가능하겠고요. 중요한 점은 자격시험에 관련된 시험 규정은 전부 다 확인하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맥스의 그런 계산기 부분, 괜히 계산기 꺼내거나 혹은 프로그램으로 계산기를 꺼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꺼내도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격증의 발급 비용은 추가로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만원, 2만원, 현재 9만원이죠. 배송비는 무료인데 추가 발송 시에는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의 및 이의신청 쭉 읽어보시고요. 규정 위반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는 부분도 안 된다라고 이게 나왔는데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시험 보기 페이지와 응시하는 해당 프로그램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한 행위,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제가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이 템플릿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템플릿이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들도 많이 나오네요. 자, 한부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재응시 규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FAQ. 자, 자격증 유효기간, 갱신기간 어떻게 되나요? 부터 해서 쭉 내용이 나오죠.
시험 프로그램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네요. 우리가 물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3D 스튜디오 맥스 시험 응시 가능 버전은 2010 버전부터 2014 버전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저는 2015 버전 맥스로 이 강의 자체는 진행할 겁니다. 제가 14 버전이 있긴 한데 이게 이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된 맥스가 아니란 얘기죠. 초기화된 맥스가 아니기 때문에 2015 버전을 하는데 2015 버전 인터페이스는 이전의 버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5 버전으로 진행할 거예요. 첫 강의는 재질 강의부터 첫 강의는 맥스의 그런 VLA 버전 VLA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스탠다드 재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고사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버전이 다르니까 해당 고사장의 버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로그인해서 시험 등록하면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자격증 잠깐만요. 이게 옛날 맥스 강의 페이지인데요. 이게 예전 페이지예요. 예전 페이지에서 맥스 관련된 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안내 2급 내용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전 페이지가 잘 돼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를 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계획이고요. 거의 이 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밑에 있는 건 1급 문제네요. 자, 맥스 자격증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의 첫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다음 강의는 방금 제가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